안녕하세요. 백세 라디오 연구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세계 곳곳에 있는 신비한 장수 마을들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흔히 블루존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들은 100세 이상 인구 비율이 일반 지역보다 10배 이상 높아서 전 세계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건 이런 장수 마을들이 전혀 다른 대륙, 다른 문화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세 노인들의 생활 습관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장수는 유전보다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이라는 게 밝혀진 거죠. 오늘 이런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장수의 비밀을 낱낱이 공개해 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단순히 이렇게 살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100세 노인들이 수십 년간 실천해온 구체적인 습관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먼저 블루존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볼까요? 블루존은 100세 이상 장수 인구 비율이 유독 높은 특별한 지역들을 말해요. 현재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블루존은 5곳이에요.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섬,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 그리고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입니다. 이 용어가 처음 나온 건 2004년인데 내셔널 지오그래픽 연구팀이 장수 지역을 지도에 파란 펜으로 표시하면서 블루존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건 이 지역들이 완전히 다른 환경에 있다는 점이에요. 일본의 아열대 기후부터 지중해의 온화한 기후, 중미의 열대 기후까지 기후도 다르고 식문화도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도 이 지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일반 지역보다 5에서 10년 길고 100세 이상 인구 비율은 10배에서 많게는 50배까지 높아요. 더 놀라운 건 이 지역 노인들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질병 없이 건강하게 늙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오키나와의 경우 심장병 발생률이 미국의 5분의 1 수준이고 유방암과 전립선암은 7분의 1 수준이에요. 치매 발생률도 현저히 낮고요. 사르데냐 섬에서는 남성 장수자 비율이 특히 높은데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산다는 통계와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보고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라는 궁금증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유전적 요인을 주목했는데 연구 결과 유전이 장수에 미치는 영향은 겨우 20에서 25% 정도라는 게 밝혀졌어요. 나머지 75에서 80%는 모두 생활 습관과 환경적 요인이었던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100세 노인들의 공통 습관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식습관이에요.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소식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에는 하라 하치부라는 전통이 있는데 이건 배를 80%만 채워라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는데 칼로리 제한이 세포 노화를 늦추고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거예요.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장기 연구에서 칼로리를 30% 줄인 그룹이 일반 그룹보다 훨씬 오래 살고 건강했어요. 두 번째 특징은 식물성 위주의 식단이에요. 블루존 사람들은 칼로리의 80에서 90%를 식물성 식품에서 얻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오키나와는 고구마와 두부, 사르데냐는 콩과 전곡류, 이카리아는 올리브오일과 채소, 로마린다는 견과류와 콩류가 주식이에요. 동물성 단백질을 아예 안 먹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고기는 주로 특별한 날에만 그것도 소량만 먹고 대신 생선을 적당히 섭취해요. 특히 흥미로운 건 콩류 섭취예요. 모든 블루존에서 공통적으로 콩, 렌틸콩, 완두콩 등 콩류를 매일 먹고 있어요.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심장 건강과 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게 발효식품이에요. 오키나와의 된장,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의 치즈, 그리스 이카리아 섬의 요구르트 모두 전통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고 있어요. 최근 장내 미생물 연구에서 발효식품이 면역력 강화와 염증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밝혀졌는데 블루존 사람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를 실천하고 있었던 거죠. 음주 습관도 흥미로워요. 금주를 하거나 아니면 적당히 마셔요. 특히 사르데냐와 이카리아에서는 적포도주를 식사와 함께 소량 마시는 습관이 있는데 이는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공식품을 거의 먹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당분이 많은 음료 등은 거의 섭취하지 않고 대부분 직접 재배하거나 만든 신선한 음식을 먹어요.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움직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헬스장에서 하는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는 점입니다. 블루존 사람들은 특별히 운동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요. 대신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는 생활을 해요. 농사를 짓고 걷고 계단을 오르고 집안일을 하고. 오키나와 할머니들은 90세가 넘어서도 밭에 나가 농사를 지어요. 사르데냐 할아버지들은 100세가 되어도 양떼를 몰고 산길을 걸어 다녀요. 이런 활동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는데 하루에 7,000에서 8,000보만 걸어도 사망률이 크게 감소한다는 거예요. 꼭 하루 10,000보를 걸을 필요 없다는 뜻이죠. 또한 근력 운동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밭을 갈고 물건을 나르고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들이 모두 자연스러운 근력 운동이 되는 거예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90세, 100세가 되어도 균형 감각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몸의 균형을 잡는 활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균형 감각이 유지되는 거죠. 현대인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앉아서 생활하잖아요. 의자에 앉아서 일하고 차에 앉아서 이동하고 소파에 앉아서 쉬고. 하지만 블루존 사람들은 바닥에 앉거나 쪼그려 앉거나 서서 일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이런 자세들이 자연스럽게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 가동 범위를 유지시켜줘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이들이 정해진 운동 시간이나 운동 강도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몸이 피곤하면 쉬고 컨디션이 좋으면 더 움직이고 몸의 신호를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죠. 이는 현대의 운동 과학과도 일치해요.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염증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세 번째 공통점은 바로 사회적 관계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인데 블루존 사람들은 모두 강한 사회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카리아 섬 주민들은 매일 저녁 친구들과 모여서 식사하고 대화해요. 오키나와에는 모아이라는 평생 친구 모임이 있고 사르데냐에서는 마을 전체가 하나의 가족처럼 지내요. 이게 단순한 사교 활동이 아니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게 연구로 밝혀졌어요. 사회적 고립은 흡연이나 비만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노인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50% 이상 높다는 대규모 메타 분석 결과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스트레스 완화예요. 힘든 일이 생겨도 함께 나누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덜 쌓이는 거죠. 둘째는 정서적 안정이에요. 외로움과 우울감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많은데 따뜻한 관계는 이를 예방해줘요. 셋째는 인지적 자극이에요.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뇌가 끊임없이 자극받고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는 치매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흥미로운 건 블루존 사람들이 다세대가 함께 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손자, 손녀까지 한 집에서 살면서 서로를 돌보고 지혜를 전수해요. 이는 노인들에게는 소속감과 존재 가치를, 젊은 세대에게는 경험과 지혜를 제공하는 윈윈 관계인 거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들이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는 강한 소속감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줘요.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사회적 관계가 점점 약해지고 있잖아요. 핵가족화, 개인주의 문화, 디지털 소통의 증가 등으로 인해 진짜 따뜻한 관계를 맺기 어려워지고 있어요. 마지막 공통점은 바로 삶의 목적, 즉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점이에요. 일본에는 이를 표현하는 아름다운 단어가 있어요. 바로 이키가이인데 살아가는 보람 또는 존재하는 이유라는 뜻이에요. 블루존의 100세 노인들에게 왜 매일 아침 일어나세요? 라고 물으면 모두 명확한 대답을 해요. 손자들을 돌봐야 해서, 마을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아직 배우고 싶은 게 있어서. 이런 목적 의식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며 심지어 수명까지 연장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은퇴 개념이 다르다는 점이 흥미로워요. 우리는 65세에 은퇴하면 일을 완전히 그만두잖아요. 하지만 블루존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을 해요. 물론 젊었을 때만큼 격렬하게 일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 사람들에게 전수하거나 마을 일에 참여하거나 작은 농사를 지으면서 계속 사회적 역할을 유지해요. 또한 이들은 대부분 명상이나 기도, 낮잠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의 스트레스 관리 기법과 정말 비슷해요. 사르데냐, 남성들은 매일 오후에 친구들과 모여서 게임을 하면서 웃고 떠들어요.
이카리아 사람들은 낮잠을 자는 게 일상이고 오키나와 사람들은 조상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매일 가져요. 이런 것들이 모두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고 만성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거죠. 만성 스트레스는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범 중 하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들은 모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아요. 90세에도 내년에는 더 좋은 토마토를 키워볼 거야 라고 말하고 100세에도 손자가 대학 졸업하는 걸 봐야 해 라고 말해요. 오늘 20분 동안 전 세계 장수마을 연구를 통해 100세 노인들의 공통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장수의 비밀은 특별한 보약이나 비싼 치료법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었어요. 소식하기,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따뜻한 관계 맺기, 그리고 삶의 목적 찾기. 이 네 가지는 우리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100세 라디오 연구소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인생을 위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의미 있게 보내세요.